안녕하세요. 박박사 TV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빛의 이중설은 틀렸다 라는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반박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설명은 그동안 과학계에서 없었던 광자강, 즉 포톤 리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포톤 리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의 이중 실험이라든가 어떤 그 현재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빛과 관련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존의 빛의 파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파동설이라는 것은 원래 에테르라는 어떤 빛을 전달하는 매개 물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파동설이라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즉 파동설과 입자설이 서로 완전히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집합이 전혀 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매질, 즉 어떤 입자에 덩어리진 매질이 있어야만이 빛이 전달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파동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에테르를 기준으로 해서 빛의 파동설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이중 슬릿이라는 것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릿이 이중 슬릿이 있죠. 그러면 여기 광원에서 빛을 쏘게 됩니다. 빛을 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빛의 파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느냐면은 빛이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 슬릿을 통과하면은 또 요렇게 또 다른 파동이 형성돼서 여기서 이제 보강 간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시 간섭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이 강강지에 여러 가지 줄무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에테르라는 이 그 거대한 호수를 생각한 겁니다. 호수를. 그래서 이 호수에 우리가 조약돌을 하나 던지면은 이 파동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 장애물 사이는 이 틈을 통해서 또 파동이 전달되면서 이런 형태의 또 그 이중화된 또 파형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요러한 형태의 그 어떤 호수, 잔잔한 에테르 호수에다가 조약돌을 하나 던지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빛의 파동설의 사상입니다. 그지? 입자설이라는 거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입자설이라는 거는 이 빛이란 알갱이를 쏘면 이제 이렇게 틈을 타고 지나가고 못 지나가서 반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만 나가서 여기에다가 어떤 강강이 돼서 흰색으로 드러난다.
이 중간 부분에는 아무런 그 검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입자설이죠. 이 사상으로 보면은 입자설과 파동설이라는 것은 상호 공존할 수가 없는 완전히 대치되는 사상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파동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입자 같은 현상이 나고 특히 아인슈타인의 이제 그 광전 효과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전자알갱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빛을 쏘면은 이 전자알갱이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전자에 광자가 부딪혀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이거는 입자설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렇게 천장에 쓰는 이런 백열등이라든가 행광등이라는 것들은 이거하고 정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텅스텐 같은 이런 필라멘트에 이런 어떤 그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 텅스텐 같은 필라멘트에 전기를 가하면은 이 전자가 이 텅스텐 안에 있는 이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게 이제 열이 막 그 가열이 되거든요. 가열이 되면 어떤 일정한 온도 이러면 이게서 이제 광자가 포톤이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백일 전구의 원리거든요. 이 전혀 완전 반대되는 게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빛의 입자설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히 또 양자화돼 가지고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전달에 의해서 튀어나가고, 이것도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에 도달하면 튀어나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빛은 반드시 입자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온기 이중 수립을 하면은 파동 같고, 이런 광전 효과라든가 이런 백일 전구 같은 걸 보면은 입자 같고, 이게 도저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관측자 효과 같은 게 있으면 또 입자처럼 행동하고, 이게서 이제 도저히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 또 물리학에서는 상보성의 원리하거든요. 이중성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상보성의 원리를 띌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결론으로 도달했던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제 논리적인 맹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깨우치지를 못한 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이게 파동이라는 것이 그 이런 호수 같은 것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잔한 호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흐르는 강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강을, 흐르는 강을. 그리고 여기에 댐이 있어요. 이 댐에 또 수문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또 어떤 또 수문 바깥에 흘러가는 또 지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알고 있는 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강은 정확하게 어떤 특성이 지느냐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입자 그 H2O 물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런 수문 같은 걸 개문을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막 파동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문을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마치 영의 이중실험처럼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모양이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 전체적인 물이 하나의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덩어리가 져가지고 흘러가면서 그 위에 어떤 이 각각의 이 물 입자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안에서 뭐에 또 이런 장애물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게 또 부딪혀 가지고 막 회절도 일어나고 또 파장도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천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댐을 통과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또 어떤 만약에 센싱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또 어떤 파동 형상이 이렇게 맺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흘러갑니다. 입자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사실 빛을 봤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그동안에 아무도 물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빛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부딪히면 당연히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반사도 될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한에 이렇게 어떤 또 제방이 있고 하면 이게 못 지나가니까 또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특히 이 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꺾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반사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 물과 물 사이 물 분자들이 또 서로 또 상호 간섭을 일으켜요. 이렇게 상호 간섭을 일으키면서 이 복잡한 또 파형이 마치 호수 같은 파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입자의 흐름과 파동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가는 게 이 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단지 강하고 다른 점은 이제 빛은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어떤 백일 전구에 써가면은 이렇게 직선의 이런 형태로 이제 퍼져나갔죠. 이렇게 태양처럼. 네. 이 레이저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쏘게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광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 별빛은 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빛 자체는 이제 직선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 광자 포톤이 하나하나가 이게 다 포톤이고 이 포톤이 군집돼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빛인 거예요. 포톤 하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빛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포톤의 덩어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빛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똑같습니다. 이 움직이는 어떤 동적인 역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입자가 흘러가면서 파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듯이 빛은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전혀 이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고 입자의 당연한 속성인 겁니다. 이동하는 입자의 속성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젊은 시절에 더 연구를 했으면은 여러 가지 실험 결과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냈을 텐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지금 훨씬 지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후배 물리학자들이라든가 후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광자강 포톤 리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 번 더 우리 노벨 물리학상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박사 TV의 박박사였습니다.